화제의 드라마 귀궁, 지난 회차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지금까지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5회의 내용을 제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철이 여리에게서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장명루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척귀로부터 지켜주는 경기석에 대해 알아보고 이정왕의 고뇌의 두 악신의 만남, 비비의 등장 순으로 탐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무기의 향수인 장명루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강철은 손끝으로 여리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장명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정성껏 만들다 중단된 흔적이 역력한 그 물건에서 강철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윤갑의 몸을 빌려 느끼는 감각이지만 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이무기에게 이 순간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군요. 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은 미완성된 장명루를 들어올리며 가만히 살폈다. 내가 만들던 것이지? 완성하지 못했구나.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했어요. 장명루를 완성하는 건 쉽지 않더군요. 강철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거칠고 오만한 표정 대신 깊은 그리움이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장명루는 내게 특별한 물건이다. 단순한 신물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꿈의 흔적이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들이 천년 전과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다. 승천하려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맑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 천년 전 나는 승천을 앞두고 있었다.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평소 없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용이 될 순간이었지. 하늘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장명루의 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어. 여리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넙덕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이무기가 승천할 때 인간의 눈에 띄면 용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났다. 강철이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체념한 듯 가라앉았어요. 단 한순간의 마주침이 천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지. 승천의 기회를 잃은 나는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다. 여리는 처음으로 강철이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악신이라고만 생각했던 존재에게도 이토록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팔척귀가 다시 공격할 거예요. 여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선 상대할 수 없어요. 강철이는 여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여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 몸, 너한테 줄게. 원대로 해줄게. 용으로 승천하는 날까지 기도 드려줄게. 강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여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팔척귀를 나 혼자 상대 못해. 여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윤갑 나리를 구해줘. 강철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놈 살리겠다고 일이 쉽게 넘어오다니. 그의 말투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여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명루도 완성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강철이는 의외로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천의 꿈, 천년간 이어온 복수의 시간,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무당소녀.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내가 진심으로 그럴 생각이라면. 강철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몸주신이 아니다. 여리는 의아한 눈빛으로 강철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요? 진정한 동반자다. 강철이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억지로 끌려온 무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함께하는 몸주신이다. 여리는 당황했어요. 강철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 지금 윤갑 나리를 구하기 위해 바로 그거다. 강철이가 손을 들어 여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그 인간에게 가 있다. 그런 내가 내 몸주신이 된다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여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철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녀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려 했을 뿐 진심으로 강철이의 몸주신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이는 미완성된 장명루를 다시 들어올렸어요. 먼저 이것부터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하지만 팔척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강철이는 여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는 여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여리는 잠시 망설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함께 장명루를 완성하자.
내 신기와 내 기억을 합치면 가능할 것이다. 강철이가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질 테니. 여리는 강철이가 단번에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토록 자신을 따라다니며 몸주신이 되라고 강요했던 존재가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다니. 왜 바로 승낙하지 않는 거예요? 여리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원했으면서. 강철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천년을 기다렸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단지 그 인간을 위해 나를 이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여리는 강철이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결정을 내렸을 뿐 정말로 강철이의 몸주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죠. 알겠어요. 함께 장명루를 완성하고 그동안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리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강철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시작하자. 그들은 밤새 장명루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철이의 천년 지혜와 여리의 신기가 하나로 모여 미완성된 장명루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둘째로는 경기석의 힘과 팔척귀의 그림자에 대해 풀어봅니다. 새벽녘 산사의 고요함이 여리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가섭 스님을 찾아 한밤중에 산을 올랐던 그녀는 이제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나무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작은 방에서 가섭 스님은 여리가 가져온 경기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경기석이 어떻게 팔척귀를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섭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경기석은 평범한 부적이 아니다. 내 할머니 넙덕이 평생을 바쳐 만든 특별한 물건이지. 스님은 경기석을 들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새벽빛이 경기석을 통과하자 은은한 청색 빛이 방 안에 퍼졌어요. 보이느냐? 이 빛은 넙덕의 정성과 실력이 깃든 증표다. 그녀는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경기석에 담았다.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이토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니. 그녀는 이제야 할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석만으로는 팔척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없어. 가섭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경기석은 내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진정한 힘은 내 안에 있다. 제 안에요? 여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경기석의 힘이 온전히 발휘되려면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가섭 스님이 여리의 손을 잡았어요. 여리야,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3년 동안 강철이에 대한 두려움, 무당의 운명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신의 신기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운명이 두려워요. 여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무당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가섭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두려움이 바로 팔척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두려움은 가장 강한 귀신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 그때 멀리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리와 가섭 스님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 방향에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팔척귀의 기운이다. 가섭 스님이 눈을 좁히며 말했어요. 그 기운이 더욱 강해졌구나. 여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가섭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경기석의 진정한 힘을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직면해야지. 가섭 스님은 작은 상자를 꺼내 여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귀중한 물건이다. 경기석과 함께 사용하면 팔척귀의 공격을 잠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푸른빛을 띠는 작은 구슬이 있었습니다. 이건 청룡의 눈물이라 불리는 보물이다. 넙덕과 내가 젊은 시절 함께 찾았지. 팔척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다. 여리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와 스님이 함께. 가섭 스님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한편 궁궐에서는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영인대군의 방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눈은 이미 팔척귀의 기운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풍사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영인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천지장군님, 이제 곧 왕의 자리를 차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팔척귀에 빙의된 영인대군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열이라는 무당은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의 경비석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인대군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걱정 말게. 그 무당이 돌아온다면 이번에는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 것이다. 가섭스님의 사원에서 여리는 경비석의 힘을 깨우치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경비석과 청룡의 눈물을 양손에 들고 그녀의 몸에서는 서서히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다. 넙덕의 피를 이은 자답구나. 가섭스님이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어요. 너의 신기는 할머니보다 더 강하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리의 주변에 맑은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철이에 대한, 무당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신기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내면의 두려움을 들여다보아라. 가섭스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한다. 여리의 의식 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할머니가 죽던 날, 강철이를 처음 만나던 날, 그리고 윤갑을 만나 궁으로 향하던 날. 모든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난 두렵지 않아. 여리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 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가섭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석의 진정한 힘이다. 내 안의 두려움을 넘어설 때 그 힘은 온전히 발휘된다. 여리는 이제 팔척귀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이 왜 왕실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깊고 어두운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기억을 잃어버린 이정 왕의 고뇌에 대해 전개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의 왕실 내각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는 작은 처소에서 이정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또다시 그 꿈이었습니다. 팔척귀에게 빙의되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그의 의식을 찢어놓고 있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곁에서 밤을 지키던 김응순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정 왕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응순아, 그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모두 그 팔척귀의 지시였을 뿐입니다. 김응순이 위로했지만 왕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손으로. 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팔척귀에 빙의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김응수는 침묵 속에서 왕을 지켜보았어요. 20년 넘게 왕실을 섬겨온 그는 이정 왕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왕의 고통스러운 그리고 의문투성이었던 죽음으로 인해 일찍 왕위에 올랐던 젊은 임금의 어깨에는 너무 많은 짐이 얹혀 있었다. 전하, 조금 전에 김근우가 보고를 올리고자 청했습니다만 김응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 시간에 드리라. 잠시 후 김근우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어요. 전하, 중전마마의 처소에 있는 원자 내관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원자께서 또다시 이상 증세를 보이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전마마께서 전하를 찾으십니다. 이정왕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팔척귀가 영인대군을 공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원자까지. 중전의 처소로 향하는 길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왕은 걸음을 재촉했고 김근우와 김응순이 그 뒤를 따랐어요. 전하, 중전은 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뒤로 원자의 방이 보였고 내관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 왕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것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곧바로 원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몄어요. 원자는 간간히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벌써 2명의 의원이 다녀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중전이 대답했어요. 전하, 이것은 분명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그 작은 손에서 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했어요. 자신도 이렇게 아팠었다. 그리고 아버지도, 선왕도 죽기 전에 같은 증상을 보였다. 왕실의 저주다. 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김근우가 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전하, 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척귀의 원한이 왕실의 남자들만을 노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문서를 찾던 중 발견했습니다. 팔척귀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을 괴롭혀온 원귀라고 합니다. 특히 왕위를 이어받을 남자아이들을 노린다고. 중전이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원자도. 전하, 이건 의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무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개혁 정치는 무속을 배척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미신과 악습을 타파하고 실학을 장려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그 열이라는 무당을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도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김응순이 안타깝게 대답했어요. 전하께서 직접 내가 아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팔척귀였다. 내 몸을 빌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왕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열의를 찾아라. 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 윤갑도 함께 비밀리에 궁으로 데려오도록. 김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만 견디거라, 내 아들아. 아버지가 반드시 널 구해줄 것이다. 한편 왕실의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어요. 대비와 풍사는 은밀히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인대군의 증세가 어떠한가? 대비가 물었습니다. 풍사는 음산한 미소를 지었어요. 팔척귀가 그의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곧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대비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김봉인이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왕도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지? 걱정 마십시오, 마마. 풍산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팔척귀의 원한이 왕과 원자를 모두 집어삼키면 영인대군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이 서려 있었어요. 내 손자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어떤 희생도 불사할 것이다. 풍사는 대비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팔척귀를 이용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시 왕의 처소로 돌아가 보면 이정왕은 홀로 남아 오래된 문서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왕이 남긴 비밀 일기였어요. 왕은 거기서 팔척귀의 기원에 관한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도 알고 계셨군요. 왕은 일기의 한 구절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왕실의 비밀, 그 저주의 시작이.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왕에 떨리는 필체로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팔척귀의 원한은 조선 개국 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서 비롯되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왕실은 무너질 것이다. 왕은 고개를 들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열의와 윤갑이 궁으로 돌아오고 있을 것이고 그들만이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넷째로 두 악신의 만남, 비비의 등장 장면에 대해 예상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 없는 동굴에서 강철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이무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윤갑의 몸을 한 강철이와 달리 비비 영노는 빼어난 용모에 젊은 양반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00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것이냐? 비비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열이라는 무당의 몸주신이 되기로 했다고? 강철이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내 길은 정해졌다. 비비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어요. 그것은 조롱과 배신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강철아. 인간에게 마음을 주다니. 그것도 13년 동안 너를 거부한 그 무당 소녀에게? 강철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비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비야,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내 선택일 뿐이다. 선택. 비비가 코웃음을 쳤어요. 인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느냐? 1000년 전 우리가 승천하려던 그날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의 꿈을 짓밟았는지? 강철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열이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어요. 난 잊지 않았다. 하지만 비비가 강철이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기운이 번뜩였어요. 혹시 그 인간 소녀에게 반한 것이냐? 아니면 그저 용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인가? 강철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팔척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팔척귀? 비비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원귀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렇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왕실을 노리고 있지. 강철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조선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비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지? 오히려 좋은 기회 아니냐. 무슨 뜻이지? 강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비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철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가 계획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승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강철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년 동안 그토록 갈망했던 승천의 기회.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떤 방법이지? 양반 100명의 혼을 잡아먹는 것이다. 비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상위 계층의 정기를 흡수하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이미 83명의 혼을 모았다. 강철이는 놀란 눈으로 비비를 바라보았어요. 83명이라고? 내가 그동안 그런 짓을. 놀랐나? 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 비비가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17명만 더 모으면 된다. 함께하자 강철아. 우리가 1000년 전부터 꿈꿔온 그날이 곧 올 거야. 강철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 그것은 그가 1000년 동안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리와의 약속 그리고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 미안하다 비비야. 내 길은 이미 정해졌다. 강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리와 함께 팔척귀를 물리치는 것, 그것이 내 운명이다. 비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인간 소녀를 위해 우리의 꿈을 저버린다고? 1000년을 함께한 동료보다 13년 만난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 비비야, 넌 내 소중한 친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길을 가야겠다.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비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강철아. 인간들은 우리를 배신한다. 그 열의도 언젠가는 너를 버릴 거야. 강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비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라. 내 소중한 인간 소녀에게 돌아가거라. 비비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날 찾아와. 강철이는 비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동굴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여리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비비의 눈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철이가 떠난 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거대한 이무기의 형상 그리고 그 주변에는 83명의 영혼이 고통스럽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철이, 넌 배신자가 되었구나. 비비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주마. 그의 시선은 멀리 최씨 가문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를 받아들인 최씨 가문, 특히 최인선. 그녀는 비비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었어요. 한편 강철이는 여리가 기다리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여리는 장명루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여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강철이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어요. 오랜 친구를 만나고 왔다. 나와 같은 이무기다. 여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같은 이무기가 또 있었어요? 그렇다. 비비라고 한다. 1000년 전 우리는 함께 승천을 준비했었지. 강철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여리는 강철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철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비비는 나와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와 다른 길을 선택했지. 어떤 길인데요? 여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철이는 여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몸주신이 되어 팔척귀를 물리치는 길,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여리는 강철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강철 씨, 정말 고마워요. 강철이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팔척귀를 물리친 후에 해도 된다. 지금은 장명루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자. 두 사람은 다시 장명루 완성을 위한 준비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강철이의 마음 한편에는 비비와의 만남이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비가 말한 승천의 방법 그리고 그의 마지막 경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강철이는 예감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멀리서 비비의 음산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이무기의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 여리와 조선의 운명이 함께 휘말리게 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귀궁 우화,
4개의 장면을 제 뇌피셜로 탐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이무기, 무녀, 왕실, 팔척귀 등 한국적 판타지 요소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로맨스와 융합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육성재가 연기하는 두 인물의 공존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방영된 5화를 리뷰하면서 제 예상이 얼마나 맞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면 탐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